어느 날 밤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길 하나에 그간의 거리감과 서운함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 관계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이정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3분만 투자해도 부부 관계의 온도를 되살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이 간단한 습관들로 부부 사이의 어색함과 침묵을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절정 직전 멈춘 당신, 뇌가 망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가장 민감한 순간에 갑자기 멈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당혹감과 실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피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절정 직전에 스스로를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뇌는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흥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뇌가 이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면서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흥분은 되지만 절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후 관계에서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불안은 다시 뇌를 위축시키고 몸의 반응은 점점 느려지게 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반응 자체가 왜곡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괜찮아, 다음엔 잘 될 거야 라며 넘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선 작은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면 시간과 질을 점검하세요. 수면은 뇌 회복의 기본입니다. 둘째, 부부간의 대화를 늘리세요. 뇌는 감정 교류를 통해 긍정적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셋째, 관계 중간중간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줄이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의 몸의 흐름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시켜주세요. 2. 밤마다 자신감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조용한 밤,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또다시 실패감을 안고 등을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 마음, 실제로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심리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모 씨는 매번 잠자리를 앞두고 긴장이 극도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별말 없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혹시 또 실망시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죠. 관계 전에 자신감이 무너지는 이 감정, 사실은 과거의 작은 실패 경험이 뇌에 깊이 각인된 결과입니다. 뇌는 반복된 실패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성적 실패는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다음 관계에서도 뇌는 긴장을 높이고 몸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감정 조절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박 여사님은 남편의 거리를 느끼고 처음에는 자신이 매력이 없어진 걸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몇 번의 실패 경험을 혼자만의 고통으로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공과 실패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관계 전에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뇌를 진정시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감정 교류에 집중해 보세요. 자신감은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존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밤마다 자신을 탓하던 시간을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3. 성욕보다 무서운 자존감 붕괴의 신호.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성욕이 줄어드는 걸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환이라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욕구 저하가 아닌 자존감의 붕괴라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욕은 단순히 성적인 충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매력 있는 사람인가, 상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와 같은 내면의 자기 인식과도 직결됩니다. 즉, 성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때는 사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4세 최모 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스스로 성적인 관심이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만 이렇다는 자책이 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서도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요즘은 당신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는 그제야 성욕이 아닌 자존감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몸은 반응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새 성관계 자체가 회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욕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 때 단순히 건강 탓만 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요즘 내가 별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관계 중에도 스스로를 자꾸 비교하거나 평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감정 교류, 스킨십의 따뜻함, 대화 속의 설렘 같은 작은 만족을 느끼는 연습이 자존감을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또한 운동이나 소소한 목표 달성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성욕은 몸의 변화이자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자존감 회복의 계기로 삼아보세요. 4. 2분 파워포즈,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한다. 몸의 자세 하나가 호르몬 분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파워포즈라고 불리는 자세는 단 2분만으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과학연구소와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의 공동 실험에 따르면 가슴을 펴고 턱을 약간 들어 올린 자세를 2분간 유지한 참가자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세 하나가 자존감과 성 기능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50세 이모 씨는 관계 전 늘 움츠린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말려있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상대를 대했던 거죠. 그러다 유튜브에서 파워포즈를 접하고 매일 아침 2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성생활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관계 전 긴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하는 자신을 보며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펴보세요. 양팔은 허리에,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해보세요. 그 자세가 단지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뇌에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년 이후 자신감을 잃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점점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몸을 먼저 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분 파워포즈는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호르몬, 기분, 성적 자신감을 모두 깨우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5. 숨쉬는 법만 바꿔도 아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성생활에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숨쉬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부부 사이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몇 달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방송에서 천천히 깊게 숨쉬는 것이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관계 전후로 깊은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아내가 먼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숨결이 부드러워지자 스킨십의 온도도 달라졌고 아내는 어느 순간 요즘은 당신이 편안해 보여서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호흡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인 호흡은 곧 편안한 감정을 유도합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중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은 호흡을 짧고 빠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호흡은 상대에게도 안정감을 전달하죠. 여러분도 혹시 관계 중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빠른 호흡으로 긴장을 더 키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가장 쉬운 복식 호흡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몸에 힘을 빼줍니다. 하루 3번, 1분만 반복해도 뇌와 몸이 점점 편안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당신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숨결.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다시금 아내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온 5가지 비결은 모두 단 3분이면 충분한 습관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 파트너의 눈을 바라보는 작은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어느새 부부관계는 조금씩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생기는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계에 지쳤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면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